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하고 업종에 따라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거리두기의 매뉴얼을 오는 16일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취임 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닌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의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두고 방역당국과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특정 업종에 한해 시범 실시하는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서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취지는 좋게 생각은 하지만 약간 걱정스러운 면도 약간은 있어서 실질적으로 잘 활용될지도 그것도 반반인 것 같고요. 영업을 늘리면 이제 좀 더 단속을 잘해야 되잖아요. 늘리는 거 좋지만 안전이 그래도 우선이니까. 수도권은 굉장히 밀접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서울의 방역 정책이 완화가 된다면 수도권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전국적인 영향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진단키트를 써서 손님들이 오면 진단키트로 자가검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음성이 나오면 예를 들면 노래방을 이용하게 한다. 뭐 이런 컨셉인 거죠. 만약에 거기서 음성이 나왔어. 그럼 그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굉장히 과감해질 거라고요. 방역이나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소홀히 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우려와 전문가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지만 거침없이 본인의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인데요. 무슨 배짱과 용기로 서울을 대상으로 자신의 의지를 실험하려 하는 걸까요? 이것도 직을 거시는 게 어떨까요? 만약에 자신이 주장한 상생 방역이 실패하면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하는 걸로 말입니다. 방역은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건 굳이 설명 안 해줘도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서울시장 자리는 특정인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거나 사익을 지켜주는 자리가 아니죠.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또 서울 시민을 위기로 내몰고 있는 건데요. 이번 사안은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고집불통 리더십이 얼마나 많은 피해가 되고 인재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이걸 또 반복하자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려다 하도 웃긴 기사라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3일자 종양일보 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일환으로 보이는 기사입니다. 연일 야권 차기 대권 주자로 언급하며 윤석열 띄우기에 여념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번엔 신간 소식을 알리며 그의 영웅담을 소개했습니다. 보는 내내 너무 웃겨서 혼났는데요. 13일 출간되는 170페이지 분량의 책 구수한 윤석열이 윤 전 청장의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들과 그와의 학창생활에 대한 기억을 담은 내용이라고 소개한 이 기사는 윤 전 청장과 친분이 깊은 동기들이 그와 함께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칭찬했다는 책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다하다 이런 책을 출판하는 윤석열이나 또 이걸 받아서 신간이랍시고 써주는 종양일보나 개진도진인데요. 이걸 신간 소개라고 써줍니까? 홍석현이 시켰나요? 대학 시절 황당한 일화로 윤석열 띄우기에 정신이 없었는데요. 윤석열이 휴머니스트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걸로 보여집니다. 정말 명실상부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가 시작된 듯 보여지는데요. 웃기고들 앉아 있습니다. 엄감생심 정치검찰 나부랭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넘본다고요? 꿈 깨시기 바랍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여전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소장이 공개됐는데 거기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2달 동안 무려 300여 차례 넘게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전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제를 취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취재에 돌입한 이후
한동훈 검사장하고 2달 동안에 연락을 주고받은 횟수가 327회다. 지난 2001년부터 1년여간 검찰에 몸담았던 이현주 변호사가 12일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전 기자에게 수사 하청을 준 것이라며 이 기자가 언론에 띄우고 그 다음에 검찰이 유시민을 수사하면 되는 것이다. 너무 머리를 잘 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 발언인데요. 이와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인인 검찰 출신 주진우 변호사는 이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이동재 전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것을 전제로 발언했지만 이 변호사는 사건 관계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건 내용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허위 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검찰 내부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이동재 전 기자의 단독 행위로 기소했고 이 기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극렬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출신이기 이전에 변호사로서의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이동재 개인의 인권을 무시한 채 공개된 자리에서 본인의 생각을 마음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날 토론회에서 민원연 측은 검찰이 지난 1월 채널A 법조팀과 사회부장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이번 주 내로 항소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들에 대해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미수 범행을 지시하거나 가담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는데요. 아직도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은 비밀번호로 잠긴 채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핸드폰이 검사의 핸드폰이 아니었어도 그렇게 오랜 시간 보관만 되어 있었을까요? 아이폰 11 포렌식 가능한 소프트웨어는 지난해 11월 상용화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못 푸는 걸까요? 안 푸는 걸까요? 과연 한동훈은 무고할까요? 무고하지 않을까요? 무고하지 않다면 검언유착 사건은 한동훈 단독으로 저지른 일일까요? 윗선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그는 왜 사표를 쓰지 않고 검찰에서 버티고 있는 걸까요? 혹시 정권이 바뀌면 기회가 다시 온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너무 많은 게 궁금합니다. 그 간담회 민주당 지지자들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해가지고요. 네. 저를 제일 욕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남겨서 네. 그런 분들의 의견까지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정말 물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청취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많은 것들을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저희 지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의견을 더욱더 소중하게 들을 생각입니다. 네.